근본이제, 통화의 표준 단위가 일정량의 금가치에 연계되어 있는 화폐 제도이다.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1900년 이전에 채택이 완료되어 100년 이상 강대국에서 유지되어 오던 제도이다. 그러다가 이 원칙이 무너지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이란 구 별칭에서 알 수 있듯이 1차 세계대전 당시까지 금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가 영국이었고, 이때는 미국이 아닌 영국의 파운드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쉽게 말해서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 영국 파운드화로 거래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그러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며 달러가 국제무역에 등장하게 된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영국은 군수물자가 필요해 많은 파운드를 지급하고 미국으로부터 필요한 물자를 쌓았다. 근본이제 하에서는 파운드를 계속 찍어내려면 그에 상응하는 금을 보유해야 하는데, 당시 영국이 가진 금 수량은 한정되어 있기에 파운드를 계속하여 발행할 수 없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여기서 영국은 과감하게 근본이제를 포기하였다. 악수를 둔 것이다. 영국은 근본이제를 포기했지만 미국은 이를 기회로 여기며 근본이제를 유지한다. 그 결과 영국 파운드 가치는 급락하고 미국 달러는 그 위세를 국제무대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 금이 없는데 찍어낸 돈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바탕에 있었던 것이다. 1929년 세계 대공황 발생 시에도 영국과 미국은 전혀 다른 대응을 하였다. 당시 영국은 통화 안정보다는 은행 안정에 역점을 두고 비상 지원책을 발표하여 금태환을 정지하고 파운드의 평가절하를 용인하였다. 쉽게 말해 파운드화를 은행에 가지고 가도 금으로 안 바꿔준다는 말이다. 결국 파운드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반면 미국은 달러 매도 강세로 금 교환 수요가 늘자 금리를 급등시키며 달러 환율 안정에 온 힘을 기울였다. 이러한 전혀 다른 대응의 결과 국제무역 거래에서 달러는 안전통화, 파운드는 위험통화라는 인식을 만들어낸다. 그러다 1939년 2차 대전이 발발하고 각국의 자금은 국제 안정통화인 미국으로 흘러들기 시작했으며 파운드를 비롯한 다른 국가 화폐는 같이 급락을 경험하게 된다. 그 뒤 전 세계 통화의 극도의 불안 상태를 타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그 유명한 1944년 브레턴우즈 체제이다. 여기서 현재의 IMF나 WTO 이런 것들의 모체가 다 만들어졌다. 브레턴우즈 협정의 핵심 목표는 달러와 금을 중심으로 한 국제통화의 안정이었다. 국제사회의 인식 역시 미정부는 달러 안정을 위해 수십 년간 노력해오는 걸 보았고, 어차피 근본이제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가진 금 이상 달러를 막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미국의 계략을 모른 채 달러를 중심으로 한 순조로운 합의가 진행되었다. 시간이 지나 1950년대에 트리핀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즉 미국이 적자를 내게 되면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고 각국 무역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여 경제가 위축된다. 그렇다고 흑자를 내게 되면 더 이상 달러를 찍을 수 없어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흑자를 내도 적자를 내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래도 저래도 답이 없다는 게 트리핀 딜레마의 개념인데, 그래서 답을 낸 것이 금 없이 달러만 찍으면 안 되냐며 나온 게 금과 달러의 관계 중단 시도이다. 1971년 닉슨 쇼크로 불리는 금태환제 정지를 시작으로 미국은 1976년 달러와 금 관계의 단절을 선언해버린다. 원래는 금과 달러 관계를 중단시키면 달러 역시 영국 파운드화처럼 가치가 떨어져 기축통화 자리 지키기가 어려웠어야 한다. 그러나 경쟁자가 없었다. 당시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미국은 이미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고 냉전 시대하에 미국을 대신하여 소련에 대항할 자가 없었기에 하는 수 없이 미정책에 동조한 것이다. 이전까지는 아니었으나 금과 달러의 관계가 단절되고 난 기축통화는 전 세계 최고의 상품이 되어버리며 세계 경제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요인이 된다. 전 세계 통화 안정을 위해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유지시키는 것에 합의해줬더니 달러만으로 모든 걸 흔드는 달러 패권이 발생한 것이다. 금과 단절된 기축통화가 되면 이점이 크다. 우리는 미국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도 달러를 쌓아야 하나 미국은 그냥 찍어만 내면 된다. 가장 중요한 기축통화의 최대 강점은 세뇨리지다. 세뇨리지란 화폐 주조로 얻는 이익을 말하는데 화폐의 교환 가치에서 발행 비용을 뺀몫이 이득이다. 종이값, 잉크값, 전기료만 내면 모든 나라의 원유, 자동차, 비행기 등을 끝없이 사들일 수 있는 게 현재의 통화 정책이다. 엄청나게 불공평하나 이게 현재 국제사회의 룰이다. 그래서 늘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은 쇼에 불과하다. 과거 영국은 기축통화의 세뇨리지를 몰랐다. 알았다면 어떻게 해서든 파운드 가치를 지켰을 것이다. 지금은 기축통화의 최대 강점을 모두가 알고 있다. 따라서 모두가 되고 싶으나 꿈도 꿀 수 없는 것이다. 단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만이 도전 중이다. 1차 대전 당시 영국이 미국에게 준 것이 금이었다면 현재 미국이 각 나라에 유포하고 있는 것은 그냥 달러라고 써있는 종이다. 미국의 종이 가치 교란 전술에 따라 글로벌 경제는 좌우된다. 그런 미국이 변했다. 제조업의 영광을 찾아오기 위해 달러 가치 유지를 포기했다. 달러 패권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나 수십 년 뒤 지금 트럼프의 행동은 오판이었음이 증명될 가능성이 열렸다 정도이다. 트럼프는 미국은 천국도, 미국의 국가는 지옥도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다. 미국은 특별하니 물건 팔고 싶으면 고관세를 내라. 모든 불법 이민자는 추방하고 다시 들어오고 싶다면 70억을 가져오라. 물론 이건 입장료에 불과하다. 특별한 통화에서 특별한 지대를 형성하고 싶은 욕망.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달러의 세뇨리지만으로도 충분한 나라가 이제 지역 자체의 성전을 꿈꾸고 있다.